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국방정보 리뷰 시간으로 새해 첫날부터 우리나라 국민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1명이 22사단 일대 DMZ를 넘어 월북함으로써 또 한 번 전방 GOP 철책의 경계태세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1월 1일 18시 40분경 미상인원 1명이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철책에 있는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가 포착하여 경보를 작동해 초동조치부대가 즉각 출동했으나 철책 부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하였고, 이 당시 CCTV 감시병은 CCTV상으로는 미상 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 약 3시간 뒤 21시 20분경에 DMZ 내 감시 장비로 미상 인원이 다시 포착되어 DMZ 내로 작전 병력들이 투입되어 수색을 실시했지만, 약 1시간 뒤 22시 40분경 그 포착된 신원 미상의 인원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였다고 확인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추리자면 18시 40분경에 CCTV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미상인원의 존재에 대한 신뢰성이 정확하였을 텐데, 감시병이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광망에 경보음이 울려 출동한 초동조치부대도 어떤 식으로 철책 일대를 수색하고 확인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아 결과적으로 제대로 확인된 것은 21시 20분경이기 때문에 18시 40분경 기준 약 3시간 동안 해당 부대는 미상인원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신원미상 인원이 우리 국민인지 우리 군인인지 공작원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인원이 우리의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사무망 경계를 뚫고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탄식을 나오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계작전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검열관들이 심도 있게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보고체계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과학화 장비 개선 등의 국방부 지침 미이행 등의 사안들이 식별될 경우 감시병과 초동조치뿐만이 아닌 G라인 개통의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CCTV 감시병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신원미상 인원이 어벤져스가 아닌 이상 철책을 넘는데 분명 짧지는 않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졸았을까요? 다른 인원과 잡담을 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하며 멍하게 있었을까요? 저도 그 22사단 GOP 부대 상황실에 CCTV 화면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했던 다른 GOP 부대 상황실의 CCTV 모습과 견주어보면 수십 대의 CCTV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CCTV 감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대도 여건에 맞게 잘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GOP에 근무하는 인원 대부분은 신교대에서 선발된 보통 우수한 자원이므로 성향이 안 좋은 인원도 아닐 것이고, 또 시각으로 봤을 때 새벽도 아니고 졸린 시간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면 감시병도 말 건 사람도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 감시가 정말 집중을 요하는 결코 쉬운 근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근무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이상 CCTV 감시병은 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병사들의 징계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강등, 공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입니다. 징계의 무거운 순서대로 말하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강등이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고 견책이 가장 가벼운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군기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정말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장 무거운 쪽에 징계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정말 큰 징계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시병만 징계받을까요? 아니겠죠. 21년 3월에도 22사단의 수영 귀순 사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 사단장님께서 해임당하셨죠. 사단장님이 이 정도면 그 밑에 여단장, 대대장 및 해당 간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받으셨을 것이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18시 40분경
당시 상황실장이 장교였는지 부사관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좀 가볍지는 않은 징계를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의 내용 요약과 해당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이 22사단 방면으로 GOP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CCTV 감시망을 늘리든 CCTV를 더 빼곡히 설치하든 근무 초소를 늘리든 정말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해당 인원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하면 봐주고 싶지만 정말 전투 상황적으로는 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경계 작전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여보는 기회로 삼아야겠고요. 혹시 입대 예정자분들께서는 CCTV 감시병으로 가시게 되시면 정말 화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K!